안녕하세요. 유소영TV입니다. 오늘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좀 무거운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 특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그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보면은 앞으로 일자리는 더 줄면 줄지 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가는 그 연암대학교 조경학과 학생들한테 강의했던 내용이 떠올라서 우리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 나무에 대한 기술을 익혀서 이런 일자리 평생 직업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은 사실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의 문제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지만 사실 청년들이 보다는 부모님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꼭 이 내용을 한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인식의 변화가 자식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명심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앞으로의 일자리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죠. 뭐냐? AI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AI, 인공지능 로봇.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그 사회 각계 직업에 침투를 안 하는 곳이 없죠. 특히 제일 지금 유망 직업인 의사, 변호사, 판사, 또 애널리스트, 이러한 가장 그 잘 나가는 직업군들에 보면은 AI가 침투가 안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것보다 AI가 훨씬 더 유능한 효과를 내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는 그 왓슨이라고 하는 그 AI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오진율이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록 현저하게 낮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죠. 어떤 판례를 얘기를 하더라도 판사들이 내리는 것보다 AI가 수백 년간 축적된 그런 자료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거를 컴퓨터에서 어떤 결론을 딱 내리면 그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직업에 굉장히 위험한 게 고위험군에 있는 게 지금 잘 나가는 직업들도 굉장히 고위험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AI와 경쟁해서 굉장히 그래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술입니다. 기술. 사람이 직접 몸으로 해야 되는 기술은 훨씬 AI와의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이 기술 중에서도 나무 기술입니다. 나무 기술. 이 나무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어디에도 없는 용어인데 제가 나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좀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나무 기술엔 여러 가지가 있죠. 전종, 철사 감기, 나무 이식, 이러한 나무에 관련된 그 기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기술에 보면은 지금 제가 3년 전에 호주 시드니를 갔었는데, 그 시드니에 가서 거기 있는 현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집 짓는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타일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시드니의 타일공 인건비가 기술자는 최고 인건비가 하루에 8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타일 기술공 인건비 얼마일 것 같아요? 하루 일당. 하루 인건비가 80만 원입니다. 3년 지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현실화되어 있어요. 타일 같은 경우, 아트 타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단순한 그냥 옛날 우리가 막 표현하는 노가다일, 이러한 일꾼의 개념이 아닌 아트가 되는 겁니다. 기술도 어떤 능력치가
최대한으로 레벨이 올라가면은 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용접공도 지금 굉장히 아트화돼서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배관공 이런 것들은 AI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보통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기피하죠. 약간 힘든 일이라고 기피하지만 사실 이런 거를 굉장히 전문화 시켜 놓으면은 이거는 예술화되고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고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 정년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만 하면은 70대, 80대까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 들어가도 60대 중반이면은 그만둬야 돼요. 그럼 나머지 100세 시대, 120세대의 나머지 기간은 다른 일을 하면서 또 준비를 해야 되죠. 하지만 내가 제대로 젊었을 때 배우는 기술은 그때까지 쭉 갑니다.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중에서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나무 기술을 배웠을 때 어떻게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인생 라이프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자녀들에게 권하시든지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신 젊은 사람들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나무 기술을 배워서 평생 직업을 할 것이냐,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한번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나무 기술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제일 보편적인 전정을 제대로 배웠을 때 보통 졸업을 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나면은 20대 중반 빠른 거죠. 좀 늦으면 20대 후반도 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20대 중반부터 한다고 합시다. 자, 전정을 20대 중반에 모르죠. 할 줄을 모릅니다. 할 줄을 모르니까 내가 이거를 배우겠다. 그러면 가서 제일 밑바닥 일부터 해야 돼요. 제일 밑바닥 일부터 해서 가게 되면은 현장에서 쉽게 10만 원을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아무것도 몰라도 10만 원은 줘요. 내가 조금만 빠릿빠릿해서 눈치껏 청소도 잘하고 도구도 잘 챙겨주고 하면은 한 2만 원 더 받아서 12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럼 기본적으로 최하 10만 원은 줍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1년만 이 전정하는데 현장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1년 후 기본적인 가위질을 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정의 기본적인 가위질을 할 줄 알게 되면은 하루 인건비가 15만 원이 됩니다. 지금 실제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상태로 5년을 계속해서 경력이 5년이 쌓인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20만 원짜리 몸값이 됩니다. 이게 10년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분야에서 10년을 하면 거의 전문가 수준에 되셨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25만 원짜리 돼요. 그리고 여기서 20년 후가 되면은 이거는 이때는 이제 30만 원짜리 인건비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제가 대꾸 일을 시키는 그 후배에 걸어온 길을 이렇게 단락을 정리를 한 겁니다. 자, 20년 후, 2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20년 후 이때 이제 얼마나 된 거죠? 40대 중반 되는 거죠. 40대 중반이 되면은 하루 인건비가 30만 원짜리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인건비 30만 원짜리라는 건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냐? 이거는 연봉이 1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봉 1억은 사실 우리가 셀러리맨들의 어떤 로망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약간 직장인들의 연봉이 좀 많이 때렸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렇게 쉽지만 사실 5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연봉 1억은 굉장히 꿈 같았죠. 그러면은 한번 거꾸로
우리가 20대 중반에 직장 생활에 한다고 하세요. 회사인, 직장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20대 중반에 직장인이 돼서 처음에 어떤 뭐 대리를 거쳐서 계정을 거쳐서 과장을 거쳐서 부장 이런까지 올라갔을 때 이 기간이 대략 얼마 걸립니까? 이게 바로 20년 걸립니다. 20년 걸리는데 물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되죠. 빨리빨리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잘 능력이 돼서 어떤 임원이 되고 이사라든지 상무라든지 임원이 됐을 때는 여기서 연봉이 1억 이상이 되겠죠. 근데 이선까지 20년 하면 보통 직장 다녀도 이때가 연봉 1억이 되는 시점입니다. 연봉 1억이 돼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40대 중반. 똑같죠. 내가 기술을 배워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 기술을 배워서 올라가나 어떤 직장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다니나 똑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똑같다고 하면은 굳이 기술을 배워서 어렵게 하는 것보다 여기 다니면 직장 다니면 쉽겠죠. 근데 나무 기술을 배우면은 직장 다니는 거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 알파가 뭐냐? 한번 도표로 한번 보여주면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제 20대 중반 스타트 20대 중반 시작에서부터 30대 40대 중반 요쯤 되면은 거의 40대 중반 되면은 거의 높이 올라가죠. 여기 제일 전성기 50대 되겠죠. 60대 되면은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내려간다. 퇴직하니까. 근데 이 기술을 배워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 이 도표를 가지고 보면 처음에는 밑에부터 시작하죠. 굉장히 느립니다. 올라가는 게. 하지만 40대 훨씬 늦게 올라가지만 40대 중반을 지나서 50대 지나서 60대를 지나서 70대가 되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조금 길고 여기까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기는 70대까지. 이게 자기 기술을 익혔을 때 어떤 기술을 가진 직업인의 장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표만 봐도 기술을 익혔을 때 훨씬 장기적으로 직업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나무 기술을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나무 기술을 익힌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아주 큰 효과가 있어요. 그건 뭐냐? 제가 요 앞에 영상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죠? 돈 되는 나무에 대한 영상 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나무 기술을 익혀서 내가 나무 전정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내가 어떤 기본 토지를 장만을 해서 이 토지에서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나무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20대 중반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어렵다고 쳐요. 그래서 30세부터 땅을 좀 어떻게 장만을 해서 나무를 심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제가 돈 되는 나무에서 설명해 드린 거 있죠. 20년을 키우면은 50세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50세 됐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나무 천주만 100만 원짜리를 키웠다 치면은 50세 됐을 때 얼마가 됩니까? 100만 원짜리 천주면은 10억인가요? 10억 되는 거죠. 10억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최대치로 이론적으로 한다고 쳐도, 예를 들어 내가 천주를 못 키웠다, 뭐 땅이 조금밖에 없었고 뭐 바빴다, 그래서 500주밖에 못 키웠어. 500주를 못 키웠어도 5억은 되지 않습니까? 정말 더 낮춰 잡아갖고 내가 500주를 50만 원짜리밖에 못 만들었어. 그래도 2억 5천이면 되는 거죠. 내가 20년 키우면은 나무를 이렇게 내가 20년 동안 기술이 쭉 축적해 갔잖아요. 내 능력치가 쭉, 내 몸값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 정도 기술이 축적되면서 20년 키우면은 50만 원짜리 만들죠.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만듭니다. 그러면 최근 2.2억 5천 내지 5억은 이때 50대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연봉 1억을 받아도 사실 우리가 뭐 세금 떼고 뭐 보험료 떼고 이런 거 다 떼고 나면은 월 수령액은 한 600만 원 좀 넘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생활할 때 600만 원 정도 가지고 여유 있는 생활 못 하죠. 특히 뭐 집이라도 장만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또 자식 낳아서 2세 키워야 되고 하려면은 그 교육비 감당하고 하려면 사실 별거 아닌데, 이거는 내가 돈 한 푼도 모으지 못하고 정말 생활하는 비용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나무를 기술을 배워서 이렇게 했을 때 이 20년 후에 이런 목돈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목돈. 이 목돈이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집장만이 되잖아요. 50대 때 빠르면 내가 좀만 빨리 하면 45세 때 집장만이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 여기서 집장만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유 있잖아요. 내가 조금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고급적인 일만 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최소한 20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죠. 물론 내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이러한 개념을 알고 준비를 해서 한다면 못할 건 없어요. 하지만 정말 이 나무 기술을 배운 사람에게는 안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요. 정말 큰 거. 뭐냐? 내가 이 땅을 30대 때, 20대 중반 때 땅을 장만할 수가 없잖아. 물론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런 땅이라도 농지가 있어서 그런 걸 좀 물려받는다고 더할 나위가 없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이 땅이 내 땅이 아닌데도 하려면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요즘에는 국가 정책적으로 이 농업을 지향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바로 청년 창업농이라고. 이 플러스 알파는 뭐냐? 청년 창업농 신청을 하면은 이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인데 청년 창업농 제도가 있어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 각 그 시도 그 농업정책과에 가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하면은 여기서 최대 3억까지 대출을 해야 돼요. 굉장히 저리로. 이율이 1.5%일 겁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땅 지원을 받아서 내가 농지를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여기 청년 창업농에 선발이 되면은 농업 그 정착 자금을 월 1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월 100만 원씩 3년. 생활비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내가 이때 이 청년 창업농 지원 받아서 땅까지 구입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하루 인건비 이거 벌어갖고 이거를 조금씩 버는 걸로 나무 종자도 사고 농약도 사서 소독도 하고 내가 틈나고 쉬는 날 가서 나무 전정해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서 20년만 지나면은, 자, 이 땅이, 우리나라 땅이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3억을 주고 땅을 산 게 못돼도 6억. 정말 운이 좋아서 5배, 10배 튀는, 그거는 뭐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그런 거는 배제하더라도 못돼도 2배는 오른단 말이에요. 20년이면 3배도 오르고 4배까지도 오를 수 있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50대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있죠. 땅이 있죠. 내 기술이 있죠. 이제 그때부터는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걱정이 아니라 굉장히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실감 되시나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걸어온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행동만 옮겨서 되는 게 아니라 무지한 노력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내 몸값이 10만 원, 15만 원짜리, 20만 원, 25만 원짜리 이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냥은 안 되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험을 쌓았을 때만 이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 하나 뭡니까?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대해. 이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라고 내 삶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앉아서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움직이고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움직였을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을 그저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냥 학원으로 영어학원, 수학학원 비싼 돈 들여가면서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는데 너무 목매이지 마시고, 자제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도록 그냥 놔두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한데 너무 어떤 고정된 틀에 기성세들이 얽매여 놨을 때 이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절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십시오. 이러한 길도 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볼 때 유용한, 굉장히 좋은 길이다 하는 것을 알려는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방향 설정을 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좀 특별한 주제를, 어떻게 보면 뭐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굉장히 조금 그 주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가 정말 갖고 있는 이 확고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방송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